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사이토젠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 3월에 설립돼서 2018년 11월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순환 종양세포 기반 액체 생검 전문 업체로 리퀴드 바이옵시 플랫폼을 이용한 진단 기반의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을 영위합니다. 액체 생검은 암을 진단할 때 조직 생검과 달리 혈액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로서 안전성, 편의성, 검출력 등의 장점을 가진 방법이며 바이오마커로 CTC 기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TC를 손상 없이 포획할 수 있는 고밀도 미세다 공칩을 개발했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CTC 배양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리퀴드 바이옵시 응용 사업 부문 91.7%, 플랫폼 부문 7.8%, 기타 0.4%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3억 4천만 원, 영업 손실 127억 원, 당기 순손실 10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93%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119%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케팅 활동 제한과 미국 시장 진출 준비에 따른 제품 개발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토젠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무상증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회사가 공짜로 주식을 나눠준다. 이렇게만 좀 인식을 하죠. 네. 이게 뭐냐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본 계정에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장부상이 남아있는 자본 가계정인데 여기를 한도로 해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총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무상증자를 좀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주주에게 무상의 신주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주식수는 좀 증가되지만 자본상의 변동은 없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토젠 무상증자 결정입니다. 회사 발행 주식의 총수는요 595만 주인데 한 주당 무려 2주의 주식을 발행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1179만 9,322주의 신주가 좀 발행된 셈인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 9월 29일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 9월 29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다. 아니죠. 항상 신주 배정 기준일의 이 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만 무상의 신주를 받을 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죠. 신주 상장 예정일은요 10월 19일입니다. 회사는 589만 주의 발행전 주식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6만 주의 자기 주식은 무상증자 주식수에서 산출이 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1179만 9,322주가 발행된 셈이고요. 발행 이후에 전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는 1775만 8,983주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주식 발행 초과금 58억 원을 기점으로 주주들에게 무상의 주식을 나눠준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정말 잊을만 하니까 나온 무상증자 소식입니다. 최근 증시가 약세이다 보니까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이토젠은 건전한 무상증자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요령을 피운다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숨은 함정이 있어요. 공시대로 우리가 항상 리뷰를 좀 해보면 8월 10일 반기보고서 내자마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했어요. 이게 뭐냐면 파생상품 거래 손실은 회사가 어떤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손실이 발생됐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파생상품 거래 손실 공시가 뜨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회사가 발행한 사채가액보다 주가 많이 높아졌구나. 회사가 10,000원에 발행한 주식이 2만 원, 3만 원이 돼서 이만큼에 대한 차익이 손실로 반영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채권자가 먹을 게 많네. 사채권자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공시인 셈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회사가 발행하는 이 전환사채의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됐다는 것은 발행가액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올라왔음을 의미하고요. 이 시점에 이
주가를 유지하기 위한 무상증자 결정이 아니었나. 아, 저는 이게 사실상 좀 꼼수라기보다는 주가 방어를 위한 회사의 어떤 주가 부양책에 의한 어떤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어요. 한 주당 두 주에 한 주당 두 주죠. 한 주당 두 주의 무상 신주를 좀 교부하는 것이 기존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무상의 주식이 교부됨으로써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이에 대한 어떤 이 손익을 우리가 철저하게 좀 따져야 된다.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분들은 바로 최대 주주입니다.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먹을 게 많은 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시점 사이토젠이 왜 무상증자 결정을 하게 된 배경, 자, 이 부분은 최근에 회사가 발행해 놓은 이 전환사채 전환 청구를 위해서 향후에 전환 청구 자본 조달을 위해서 주가를 그래도 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어떤 판단된 회사의 의중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전망해 봤습니다. 네, 최근 공시를 보시면요. 반기보고서 이후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공시가 뜻하는 바가 사채권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때문에 나타날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번 공시를 낸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에는 공시 불이행으로 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오전 시황에서도 불성실 공시 벌점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도 좀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이게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일 기준에 이 벌점 누적 현황대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누적 벌점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15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죠? 주권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누적 벌점제를 우리가 좀 잘 체크하다 보면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공시가 진행 중인 사항들,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가 누적 벌점이 10점이에요. 그런데 뭐 전환사채가 지금도 납입이 되지 않고 자꾸 지연되고 있죠. 그런 공시 건수가 두세 건이 남아있다. 굉장히 불안하죠. 만약에 이 건이 철회된다면 15점을 넘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이토젠 3건의 불성실 공시 사항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이게 뭐냐면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면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다. 자, 이 공시예요. 이 담보 제공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의 해제, 취소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 세 번째,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의 체결을 뒤늦게 공시했다. 이게 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주식을 담보로 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죠. 만약에 주가가 좀 급락해서 예상됐던 어떤 이 담보 제공가액 아래서 하회한다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서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처분해서 회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중요한 공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최대주주 지분이 시장에 이유 없이 갑자기 막 물량이 투매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유를 잘 몰라요. 회사에 뭐 지금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20%씩 빠지지? 굉장히 좀 답답하죠. 자, 이런 부분에 이면에서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 지금 사이토젠의 경우에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3건을 공시를 지연했거나 하지 않은 이 사실로 인해서 7점의 이 벌점을 부과받았다. 만약에 회사가 이후에도 15점을 초과하는 벌점 이슈가 부각된다면 주권 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다. 이 벌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벌점을 7점이나 받은 상황입니다. 또 사업 내용을 보자면요, 매출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 사업인 액체 생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미국의 기업들과 M&A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은 또 어떤 건가요? 예, 투자자 관점에서 이 회사의 사업 모멘텀이에요. 지금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 거 좀 생소한데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암 환자들의 이 암을 진단할 때 우리가 이 조직 검사라는 것을 하죠. 네. 암종을 떼어내서 이 조직을 검사해서 암의 어떤 이 진행 유무라든가
암의 어떤 이 최종 진단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 조직 생검과는 좀 다르게 액체 생검이라는 것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조직을 떼어내지 않고 사람의 피를 뽑거나 사람 체액을 추출해서 이걸 통해서 이 암의 진단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것인데 기술력으로 보면 항상 궁금하면 어딜 봐야 된다. 반기 최근 보고서에 또 어디죠? 2번과 4번입니다. 자, 2번 내용을 좀 보면 회사의 응용사업은 리퀴드 바이옵시라는 이 응용사업 부분 그리고 플랫폼 사업 두 가지로 좀 구분되고 있는데 지금 회사는 제약사 대상 바이오마커의 발굴, 검증 뭐 등등의 응용사업과 플랫폼 사업 부분으로 좀 나눠진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하단에 좀 내용을 보면 자, 사업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내용을 보면 액체 생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사업의 개요 안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분이 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축출 방법, 지금 이런 이 리퀴드 바이옵시 플랫폼을 통해서 이 액체 생검 기기를 통해서 검증하거나 회사가 개발한 이 리퀴드 바이옵시 키트, 진단 키트예요. 일종의 진단 키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키트를 통해서 암이나 기타의 질병들에 대해서 어떤 진단 유무를 결정하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개발 부분에서 FDA의 어떤 승인 요건을 다 충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현재는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을 진출을 위해서 회사가 많은 자금 그리고 그동안 쏟아부었던 대규모 연구 개발비들의 어떤 이 결론, 매출이라는 이 결론을 현재까지 좀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이토젠을 보는 이 시선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어떤 매출을 크게 보여준 것들이 없고 관련된 부가적인 어떤 라이선스 계약이라든지 기술 계약 또는 공급 계약들이 좀 부재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회사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는 것은 맞지만 지난 시간 동안에 보여줬던 사이토젠의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더딘 흐름이 아닌가. 자, 이 부분이 좀 우려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정기 보고서의 2번과 4번 항상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술력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연구개발비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에 따른 매출은 따라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는 등 다소 리스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 회사 실적 부분에서 2분기 실적도 뭐 매우 좋지 못했어요. 아직은 이렇다 할 큰 폭의 실적, 즉 매출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뭐 물론 사이토젠의 지금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서 향후 가치를 우리가 좀 예상하는 투자 행태가 좀 맞겠지만 사이토젠 기술 성장성 특례 상장 이후에 이렇다 할 아직은 가시화된 성적표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어떤 상황에서 무상증자 결정에 이 호재로 좀 작용되는 인식은 아니다. 오늘 차트를 좀 보면 1.84포인트 하락했어요. 통상적인 한 주당 2주의 무상 진주를 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 어제 65,900원대 신고가 갱신했어요. 최근 기준 죄송합니다.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69,000원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왔다가 오늘은 다시 아랫꼬리 달고 55,000원대에서 지금 58,600원대까지 회복을 좀 해줬지만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크다. 이런 관점보다는 사이토젠은 굉장히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 꼬리를 심하게 달고 내린다는 어떤 판단에서는 시장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이 매기 유입, 안정적인 매기 유입 현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당 2주의 무상증자 발행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굉장히 지금 고가 레인에 좀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 부분도 있어요. 2020년도 8,300원대 유지했던 종목이 72,5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지금도 사실상 상단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회사가 기존에 발행되었던 전환사채의 어떤 전환 청구 기점까지 유지되는 형국이 좀 아닌가. 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봤고 무상증자 이 결정에 따른 단기 인입 현상도 좀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메리트 있는 구간은 맞는가? 오히려 소폭에 좀 우리가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면 저는 55,000원에서 57,000원,
55,000원에서 57,000원, 비중 5% 정도만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매수 기회를 좀 줬는데 지금 현재 꼬리 달고 올라갔다는 것은 한 차례 이 구간에 매수 기회를 준다면 한 번쯤 진입해봐도 나쁘지 않을 텐데, 만약에 지금 고가 라인에서 우리가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무상증자 소식에도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급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신규 매수로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 55,000원에서 57,000원 구간을 도래하게 된다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은 주셨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사이토젠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0년 3월에 설립돼서 199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멀티 플랫폼 기반의 VR, AR 게임 및 PC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유통입니다. 대표적 게임 브랜드인 스페셜포스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운영하며 해외에서는 각국의 퍼블리셔사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VR, AR 콘텐츠 경우 오프라인 테마파크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스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와 해외 수출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리노팩을 통해 자동차 흡음재 및 기능성 필름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 포지션의 40.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2억 원, 영업손실 38억 원, 당기 순손실 18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10%, 당기 순손실은 125%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연결 대상 종속법인 편입으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손실로 당기 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드래곤플라이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곳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유상증자 결정, 즉 쉽게 말하면 대가를 수반하는 주식 발행이죠. 돈이 들어오고 주식이 발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것은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할 수 있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X인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대표님이 예전에 분명히 악재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네. 회사의 투자가 되는 셈이죠. 사채는 1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환되는 어떤 요건들, 물론 이제 공모사채가 아니라 사모사채를 예를 좀 표현한 건데, 유상증자는 바로 주식으로 좀 전환되면서 회사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어떤 행태의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식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로 좀 구분된다는 것이죠. 공모 방식이냐 사모 방식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 공모 방식은 증권신고서 수리 이후에 청약과 납입 절차를 끝내서 주식이 단기간에 시장에 유통되니까 주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시장 물량들이 단기에 유통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악재로 인식되는 것이고, 사모 방식, 1년 이후 보유예수 절차를 거쳐서 주식으로 유통이 된다는 부분은 자금은 선행해서 들어오지만 1년 이후 회사는 받아둔 자금으로 회사의 외형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죠. 1년 이후에 회사의 가치 반영이 되는 시점에 주식이 유통되는 것과 바로 유통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 호재와 악재로 구분되는 차이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요, 2,900만 주입니다. 회사 현재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4,133만 6,352주인데 2,900만 주라는 것은 회사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결코 작지 않은 막대한 주식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금 조달의 목적은요, 시설 투자 자금 126억, 그리고 운영 자금 150억,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64억 원과 기타 자금 8억 7천만 원으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증자 방식은 주주 우선 공모 증자입니다. 주주 우선 공모 증자는 주주에게 우선해서 이 청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증자의 방식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예정 발행가액은요 1,205원입니다.
아직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 발행가입니다. 신주 배정일도 지금 현재는 의미가 없어요. 청약일도 금융감독원의 수리 일정에 따라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주관회사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하단의 내용은 크게 볼만한 내용은 없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이 공시는 좀 잘못했네요. 증자 방식 주주 우선 공모 증자 이건 아니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죠. 주주 우선 공모 증자가 아니다. 지금 하단 내용을 보면 회사는 구주주, 주주에게 우선해서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청약, 청약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인데 11월 2일에 주주 그리고 기존의 주주죠. 일반 공모 청약 일정은 11월 4일과 7일 3일에 걸쳐서 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드래곤플라이는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공시 내용에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로 진행을 하는 유상증자 방식입니다. 방금 전에 유상증자 공모 방식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일반 공모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단기간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가를 보면요.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해서인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영향인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회사들이 대부분 크게는 하한가를 간 기업들이 많고요. 20%, 15% 오늘 지금 낙폭 소폭 좀 만회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다소 오늘의 하락폭이 그래도 좀 주가가 좀 반영되는 방어되는 주가를 그래도 조금은 방어되는 움직임이 예측이 좀 됐다. 이게 뭐냐면 청약일 전까지 그래도 회사의 어떤 노력 부분들이 좀 그래도 선행되지 않겠는가. 주가가 여기서 더 밀려서 1,000원이 깨지고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외면받기가 좀 십상이죠. 네. 그런데 숨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막대한 이 투자 자금을 좀 조달하게 된 배경.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정말로 열심히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일반 공모 방식으로 추진했던 회사들. 그런 기업들의 이면 실적도 잘 내요. 영업이익도 잘 내고 당기순이익 탄탄하게 내고 있는데 자금을 일반 공모 자금으로서 조달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경우도 좀 있었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무상증자 그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같이 좀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탄탄한 흐름들 기조 유지를 좀 하고 있다. 주주들이 수긍이 가는 것이죠. 지금 투자를 해도 앞으로 회사가 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드래곤플라이 지금 회사가 조달하는 이 자금의 수준에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네. 지금 2분기 실적이죠. 2분기 실적은 지금 매출액 16억,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이죠. 22억을 기록했고요. 순손실 23억을 좀 기록했는데 2분기 매출액이 16억에 불과합니다. 네. 이런 회사가 수백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한다면 여기에 투자라는 것이 좀 맞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판단해 봤습니다. 네, 이번 유상증자 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좀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서 확보하는 자금을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도 사용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 회사가 지금 밝히고 있는 ADHD죠. 소아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증에 관련돼서 디지털 게임을 활용해서 이 ADHD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이나 국내에서 이 디지털 의료기기가 임상 승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제로성이 좀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주사업을 좀 잠깐 볼게요. 회사의 실태를 우리가 좀 차근차근 보고 만약에 내가 드래곤플라이의 주주다 또는 내가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드래곤플라이의 유상증자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래곤플라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너무 저가 메리트가 있어서 한 번쯤 매수를 하고 싶을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또 2번, 4번을 봐야죠. 회사 최근의 매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사업 비율이 51.1%, 기능성 필름 19.5, 그리고 자동차 흡음재 사업 부분이 21.3%인데 사실 이 회사는 게임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매출액 미달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능성 필름과 자동차 흡음재 사업 부분을 양수해서 사업부 내면서 매출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익성이 좋냐? 매출 유형 보도록 하죠. 게임 사업은 전체 17억에 불과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전체 누계의 게임 매출은 17억에 불과합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큰 폭의 매출 성장치가 없다. 오히려 좀 감소하고 있죠. 자동차 이 기능성 필름 사업, 흡음재 사업은 2021년도에 최초 이 사업 부분을 양수했어요. 이게 뭐냐면 매출 요건을 탈피하겠죠. 코스닥 상장법인은 연매출 30억 원을 미달되게 되면 퇴출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매출액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사업 역시 내수 부분에서 큰 폭의 매출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필름 사업 16억, 그리고 자동차 흡음재 사업은 10억 원에 불과한데, 이런 회사가 지금 디지털 사업도 한다, 게임 신작을 위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한다, 그 이외에 뭐 게임용 디지털 치료제까지 투자를 하겠다. 자, 이 부분을 과연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생돈을 투자하는 게 과연 투자 판단에서의 어떤 메리트가 있나? 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참고해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정기 보고서에 2번과 4번 사업 내용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드래곤플라이 2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작 자회사인 DF체인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해서 또 MOU를 체결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블록체인 기술 쪽으로도 열심히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일까요? 최근에 드래곤플라이의 이 회사의 사업 모멘텀 부분을 보면 회사의 회사의 어떤 게임 사업 부분과 블록체인을 좀 연계하죠. NFT 토큰 관련된 이슈도 한 번쯤 부각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즉 우리가 팩트를 볼 때 신문 기사 드래곤플라이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기대감이 부각됐다, 뭐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됐다, 관련된 부각 이슈는 있지만 회사의 성적표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 봤을 때 2분기 고정 매출액 17억입니다. 네. 이런 회사의 청사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과거에 많은 사례가 좀 있었어요. 제가 항상 피해야 되는 종목들의 팩트는 우리가 뉴스 기사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 해당 종목들의 미래 가치, 장밋빛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공시의 2번과 4번 내용을 면밀하게 보다 보면 아,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구나.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글쎄요, 지금 회사 DF체인이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해서 아이템 베이와 대체 불가 토큰 NFT죠. 관련 사업 부분을 영위한다.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모두 현혹될 수 있는 재료에 불과하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너무 이 기업의 전망을 장밋빛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는 정기 보고서와 또 공시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드래곤플라이를 너무 안 좋게만 좀 이야기한 것 같아서 제가 이 회사에 무슨 악의적인 감정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텐데 저 이 회사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냉철하게 좀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뉴스에 의존해서 투자했을 때 투자 판단이 좀 잘못되는 이런 몇 가지 사례를 좀 제가 좀 이야기하고자 디테일하게 어떤 이 항목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강하게 좀 이야기했던 것 뿐인데, 일단 드래곤플라이 외형적인 사업 성장성은 전무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좀 부실하고요. 전체적인 어떤 영업 손실과 단기 손실 금액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지금 매출액만 보더라도 지금 100억을 연간 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해 6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올해는 오히려 매출액이 반기 기준에서는 큰 폭의 좀 감소 추세가 있다는 것은 하반기에도 이게 크게 좀 개선될 여지는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막대한 공모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의 변화를 깨야겠다. 물론 회사의 향후 성장성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위한 이 운명, 자, 이 부분은 뭐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신규 사업을 결정하는 그 부분 좀 잘못됐다.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 회사가 앞으로 3년, 10년, 20년
주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집중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도 좀 해보겠다, 저것도 좀 해보겠다라고 밝혀진 그런 내용 하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한 결론이 저는 뻔해 보여요. 지금 오늘 주가 12.2% 하락한 1,465원.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뭐 청약해서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종목을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고 이후에 엑시트하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뭐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유상증자 신주가 시장에 유통된다면 주가 가치 희석은 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기대감은 단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지만 사업의 리스크를 판단해 봤을 때는 그래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가시화된 외형적인 사업 성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확보된 자금으로 향후에 외형 가치 확장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매수 금지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이토젠과 드래곤플라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참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안에서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대표님께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